안녕하세요. 칠기조 날입니다. 모든 인생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화해 갑니다. 힘겹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은 과거에 이런 현실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씨앗이 뿌려진 결과입니다. 그러나 비록 현재의 상황이 불운의 연속이라도 지금 이 순간 최선의 씨앗을 뿌려놓으면 기쁨에 넘치는 수확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이 순간 불행과 가난의 씨앗을 심고 있다면 언젠가 고통스러운 수확의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말, 행동이 내가 뿌리는 씨앗입니다. 그 씨앗은 그것과 똑같은 결과인 수확물로 되돌아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자연의 법칙이 인생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창조하라. 나를 바꾸면 모든 것이 변한다. 20세기가 낳은 성공학의 아버지 제임스 알렌이 남긴 이 책은 국경과 세대, 지위를 초월하여 전 세계 독자들을 사로잡은 책입니다. 자기계발의 시초이자 교과서라 불리는 이 책은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창조하는 존재이며 생각하는 습관의 중요성과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알렌은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이 인생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자연의 법칙을 깨닫고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배우고 지혜를 쌓아나감으로써 자신의 의지력으로 운명을 극복할 수 있다는 중요한 삶의 지혜와 가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불평은 사람을 파멸로 이끈다. 지금 가난이라는 쇠사슬에 묶인 채 어두운 인생의 그늘 속에서 끝없는 고독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궁핍한 처지를 환경 탓으로 돌리면서 어떤 불합리한 힘이 어떤 이들에게는 풍요로움과 행복을 가져다 주었지만 내게는 가난과 고뇌만 주고 있을 뿐이다 라는 생각으로 늘 불평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이제 그만하라. 불평은 나를 파멸로 이끄는 무서운 함정일 뿐이다. 그 누구도 무엇도 나를 궁핍하게 만들지 않았다. 내가 궁핍한 진짜 이유는 바로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는 말은 내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다. 만약 계속 불평만 한다면 더 많은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 결국 노력한 만큼만 얻을 수 있다. 인생을 변화시키려면 스스로를 변화시켜야 한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은 항상 작동하고 있다. 그 정의의 법칙을 신뢰하고 그것에 동조해야 한다. 지금보다 더 훌륭한 인생을 이루려면 그에 어울리는 인간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정의의 법칙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진심으로 그 법칙을 따른다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법칙을 따르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인간은 강해진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현재의 환경을 탓하지 말고 스스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더더욱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숨은 능력과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뿌린 대로 거둔다. 봄이 오면 농부들은 땅을 일구고 씨앗을 뿌린다.
그들에게 무엇을 수확하고 싶으세요? 라고 묻는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무엇을 수확하고 싶냐고요? 이것이 무엇으로 보입니까? 당연히 밀 아니겠소. 밀을 뿌리면 밀을 수확하고 보리를 뿌리면 보리밖에 수확할 수 없어. 자연은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 자연의 모든 법칙은 인생에도 영향을 준다. 씨앗을 뿌리는 작업은 인생에서도 이루어진다. 나의 생각과 말, 행동이 내가 뿌리는 씨앗이다. 그 씨앗은 그것과 똑같은 결과인 수확물로 되돌아온다. 마음을 미움과 증오로 채우면 타인에게 증오를 받게 된다. 그러나 사랑으로 마음을 채우면 사랑하는 사람이 곁으로 찾아올 것이다. 항상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주위에는 늘 정직한 친구들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의 곁에는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든다. 잘못된 행위를 계속하면서도 신에게 은총을 바라는 사람은 뉘에 콩을 뿌려놓고 미리 수확되기를 바라는 농부와 같다. 은혜를 받고 싶다면 선의를 베풀어야 한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타인의 행복도 생각해야 한다. 결국 사람은 뿌린 대로 수확한다. 주위의 사람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우리는 자신과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린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를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누군가 때문에 초조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그 원인은 당신의 마음 안에 있다. 친절한 사람과 친해지고 싶다면 당신이 먼저 친절해져야 한다. 정직한 사람과 친해지고 싶다면 당신이 먼저 정직해져야 한다. 타인에게 베푼 만큼 자신에게 돌아온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은 그 활동을 영원히 지속한다는 단순한 진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당신이 지금 행복하다면 밝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지금 불행하다면 어두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행복하면 주위 사람들도 행복하다. 맑고 상냥한 생각으로 마음을 채우고 언제 어느 곳에 있더라도 늘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멋진 삶을 살 수 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바라는 소망이다.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사람은 아름답고 행복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스스로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 번뇌로 가득한 이 세상을 아름다운 곳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름답고 행복한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 불순한 마음으로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불행과 더불어 살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 더 많은 번뇌를 세상에 퍼뜨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언제나 선의를 베풀고 늘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번뇌로 가득한 이 세상의 행복에 씨앗을 뿌린다. 그 일은 종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상냥하고 맑은 마음을 가진 행복한 사람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고 이 세상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상쾌하고 시원한 향기는 행복한 사람에게서 은은하게 퍼져 나온다. 나를 바꾸면 모든 것이 변한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고뇌가 존재한다. 그것은 이 세상이 지금 우리의 사랑과 배려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활력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인격이다. 만약 그것이 없어진다면 다른 모든 것은 그 빛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고상하고 아름다운 인격은 매우 소중하다. 그것은 어떤 것에도 부서지지 않고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한 내면을 가지고 있다. 나쁜 일을 한탄하는 것은 이젠 그만두자. 타인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사람들과 다투는 일은 그만두라. 그리고 내가 저지른 실수와 내 단점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라. 타인이 정직해지길 바란다면 우선 내가 먼저 정직해져야 한다. 이 세상을 고뇌에서 해방시키고 싶다면 우선 나부터 그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가정과 환경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다면 우선 내가 행복해져야 한다. 스스로 변한다면 주위의 많은 것들도 변한다. 인생에는 그 어떤 우연도 존재하지 않는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마음에 달려있다.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은 내면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원인의 결과임에 틀림없다. 스스로 환경과 인생을 만들어가야 한다. 결국 나의 내면이 내 인생을 만드는 것이다. 운명 피할 수 없는 것인가? 운명은 행복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인간을 끝없는 밑바닥으로 추락시키기도 한다. 시인이나 철학자처럼 통찰력이 깊은 사람들은 불가사의한 운명이 베푸는 은총과 잔인함을 객관적으로 해석하고 표현한다. 또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시인이나 관찰력이 예리한 작가들 중에는 운명의 본질을 꿰뚫어 불후의 명작을 남긴 사람들도 많다. 그리스나 로마의 문학 작품 중에는 불길한 운명을 극복하려는 주인공이 결국에는 맹목적인 비운을 맞이한다는 내용이 많다. 가령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은 주인공들이 자신의 비극적인 운명을 예감함으로써 결국엔 그 운명에 지배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작품은 인간이 운명의 흐름을 감지하든 그렇지 못하든 간에 하늘이 예정한 결말을 향해 자연스럽게 걸어간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페르시아의 수학자이며 천문학자이자 시인이기도 한 오마르 하이암의 흘러가는 시간은 선명하게 운명을 표현한 작품이다. 시간은 흘러가고 흔적은 계속 쌓여간다. 시간은 지나가 버리는 것. 기원도 재능도 조각난 시간을 되돌릴 수도 지나간 흔적을 지울 수도 없다. 눈물로도 한번 씌어진 글씨를 씻어낼 수는 없느니. 수많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어쩌지 못하는 불가사의한 힘에 좌우되고 농락당하는 듯한 경험을 거듭하면서 이런 말로 스스로를 합리화한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결과는 신만이 안다. 최선을 다하라. 다만 그 결과는 하늘에 맡겨라. 최선을 다하되 신의 존재를 믿고 운명은 하늘에 맡기자는 게 이 말의 참뜻이다. 행동이 운명의 결과를 가져온다. 행동을 실행에 옮기는 주체는 바로 나이다. 그 행동들에는 내가 키워온 기질과 성격의 특성을 드러내는 생각과 사고가 반영돼 있다. 인간은 행동의 실행자인 동시에 특성을 키워나가는 자이며 운명의 창조자인 셈이다. 내 행동 패턴을 변화시키는 힘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게 있다. 행동을 실행에 옮겨나감으로써 내면의 특성도 바꿔나갈 수 있는 것이다. 변화된 내면에서 새로운 행동이 탄생하며
바로 그 행동의 끝에 운명이 연결되어 있다. 나를 표현하는 행동의 결과가 바로 나의 내면적 특성이 걸어가야 할 운명인 것이다. 수많은 행동이 조화를 이루며 야기하는 인생의 결과는 마치 순환하는 계절 속에서 씨앗이 뿌려지고 열매가 걷어들여지듯 마음속에서 자라난다. 개인의 특성을 규정하는 사고와 감정은 씨앗으로서 부지불식간에 마음이라는 토양에 뿌려진다. 거기에서 그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생각과 행동이 싹트기 시작한다. 한 알의 씨앗이 고유한 성장 프로그램에 따라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듯 하나의 행동 역시 자연스러운 흐름과 법칙에 따라 일정한 결과를 낳는다. 이것이 바로 인간으로서 수확해야 할 열매다. 마음에도 습관이 있다. 좋든 싫든 마음의 습관은 그에 맞는 상황을 몸으로 표현한다. 맑고 순수한 마음은 몸을 건강하게 만들지만 나쁜 마음은 몸을 병들게 한다. 나쁜 생각은 혈액을 탁하게 만들지만 맑고 순수한 생각은 혈액을 맑게 만든다.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 식생활을 개선해도 아무런 효과를 볼 수 없다. 하지만 늘 맑고 순수한 생각을 하면 병이 들 걱정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 맑고 순수한 마음을 품으면 그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불순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 악의, 선망, 분노, 불안, 절망은 인간의 몸에서 건강한 아름다움을 빼앗아 간다. 우울한 얼굴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우울한 마음의 분명한 결과이다. 불순하고 어두운 마음 때문에 얼굴에 보기 흉한 주름이 지기도 한다. 인간은 신선한 공기와 햇빛으로 집안을 가득 채워 밝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든다. 마찬가지로 마음을 기쁨과 선의로 채우게 되면 표정은 밝아지고 몸은 건강해지며 심신이 평온해진다. 훌륭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현명한 사람들은 이용 가능한 에너지가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한다. 하지만 그다지 현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품위 없는 쾌락에 몸을 맡기고 타인을 증오하거나 감정을 폭발하거나 무의미한 언쟁을 하거나 쓸데없는 참견을 하면서 귀중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에너지를 능률적으로 사용한 덕분에 훌륭한 인생을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저 사람들은 얼마나 행운아인가. 그들은 한숨을 쉬면서 의미 없이 에너지를 마구 낭비한다. 인생의 목표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라. 그리고 자신의 많은 능력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일을 계속하라. 그렇게 목표를 향해 똑바로 걸어가야 한다. 타인을 부러워하거나 매도하거나 불필요한 말창견을 하면서 곁길로 빠지지 말아야 한다. 일상의 행동을 통해 자신이 설정한 인생의 목표로 향하도록 노력하라. 마음이 올바르게 기능하고 있는 한 그 행동이 잘못되는 일은 결코 없다. 물론 때로는 좌절을 맛보는 일도 있다. 그러나 올바른 목표를 향해 있다면 다시 일어서고 그것을 기회로 더 현명하고 더 강한 인간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처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집중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계속하면 언젠가는 인생이라는 것이 단순하고 행복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행복해지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같다. 행복해지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아무리 성소와 친숙하다 해도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것과 같다. 진정한 행복을 얻는 과정에서라야 인생의 진리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타인이 어떤 악의를 보일 때도 한시도 행복을 잊지 않고 평온한 마음으로 친절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그러한 행동을 통해 인생의 진리를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진정으로 인간다운 위엄을 가지고 친절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그 결심을 하는 순간부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마음을 올바르게 다스리고 이기적인 생각을 배제하는 일이 참된 행복을 손에 넣는 유일한 길이다. 환경이 방해하고 있다. 그런 말은 2번 다시 하지 마라. 환경은 인간이 앞으로 나가는 것을 결코 방해하지 않는다. 환경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나를 돕기 위해서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전부가 내 성장에 공헌한다. 처한 환경을 탓하지 말고 나 자신을 탓하라. 내가 바로 나의 주인이다. 지금 만약 불행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주인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항상 나의 주인이 되어 그 상황을 지배해야 한다. 인생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그 불의를 지배하는 법칙을 깨닫고 그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현명한 주인으로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된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삶은 이미 죽은 것이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 짐승처럼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단순한 쾌락만을 추구하게 된다. 이런 사람은 마음을 잘 다스리면 더 큰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마음을 다스리는 일을 게을리하면 고뇌에 빠지게 된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고뇌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삶에서 이성을 떼어놓으면 마음을 다스릴 수 없다. 그것은 죽은 삶이다. 그러나 마음을 잘 다스리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방황했던 기억은 잊고 이성과 지혜를 발휘하여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인생은 단순한 계산 문제이다. 인간에게는 행동하는 자유와 능력이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행동의 결과를 조작할 능력은 없다. 행동의 결과를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불순한 생각으로 행동하면 당연히 고통스럽고 부정적인 결과를 맞이하고 올바른 사고를 가지고 행동하면 행복한 결과를 선물 받을 것이다. 행동의 질이 결과의 질과 내용을 결정한다. 이 진실만 명확히 이해하면 인생에 대한 해답은 단순 명쾌해진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구불구불한 산길을 시원하게 뻗은 고속도로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이 법칙을 완벽하게 소화하면 인생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 더불어 고통과 슬픔의 출구를 찾아낼 수도 있으며 그 문을 여는 힘도 얻을 수 있다. 모든 사고와 행동에 풍부한 지혜와 지식이 훌륭히 접목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인생이란 어쩌면 간단한 계산 문제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 공식과 구구단조차 모를 때는 아무리 쉬운 수학 문제도 복잡하고 난해하지만 일단 공식과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어려운 문제도 일사천리로 명쾌하게 풀린다. 마찬가지로 모든 현상과 문제를 완전히 파악하고 인식하면
인생을 단순하고 명료하게 풀어나가는 방법은 저절로 알게 된다. 틀린 공식으로는 같은 문제를 몇백 번 풀어도 틀린 답이 나올 수밖에 없고 비뚤어진 자로 수백 번 재봤자 틀린 수치만 나온다. 정확한 방법과 도구만 있으면 단 한 번에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외면한 채 얼마나 먼 길을 돌아오고 있었는가. 정확한 공식을 깨달은 학생은 정답을 쓸 수 있을 뿐 아니라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도 알 수 있다. 정확한 공식으로 정답을 찾아낼 수 있다는 확신에 넘치는 사람은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닥쳐도 당당히 맞설 수 있다.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의 완전한 관계다. 재앙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말라. 내 자신의 사고와 행동 방식, 그것이 바로 재앙의 근원이다. 이 말은 프랑스 계몽기의 위대한 사상가 장자크 루소가 남긴 명언이다. 모든 어려움은 내 행동에서 비롯된다. 행동이 올바르면 모든 어려움과 문제는 말끔히 사라진다. 미국의 저명한 사상가인 에머슨은 이런 말을 남겼다. 은혜와 보답, 어느 한쪽도 손해보거나 기우는 일이 없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완전하고 공정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인과 동떨어진 성격의 결과가 생기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모든 언어의 말은 반응을 일으키고 행동은 효과를 불러온다. 반응과 효과는 말과 행동 자체와 완벽하게 일치되어 있다. 이는 마치 원인과 결과도 완벽하게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원인과 결과는 동시에 일어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나쁜 생각이나 다소 비겁한 생각을 하면 바로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조금씩 불안에 떨게 되고 결국엔 불행한 결말을 맞는다. 게다가 그런 생각이 말로써 표현되어 귀에 들려오는 그 순간 마음은 이미 평온함을 잃은 채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다. 나쁜 생각을 하고 말이나 행동으로 그것을 표출하는 사람은 서서히 스스로를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그러나 늘 남을 배려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바로 그 시점부터 높은 품격과 행복으로 물들기 시작한다. 나아가 배려와 긍정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말과 행동은 그 사람에게 정신적인 성숙은 물론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 행동은 개인의 장점과 단점은 물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모두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그리고 마음속에서는 원인과 결과가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어 인생을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기도 한다. 마음에 부지불식간 떠오르는 생각, 주체적인 사고, 이 모든 것은 행동으로 드러난다. 말과 행동은 바로 나를 표현하는 도구이자 방법이다. 불안하거나 초조할 때, 몹시 불행하다고 느껴질 때, 큰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할 때, 일단 나부터 되돌아보기 바란다. 그런 어려움의 근본 원인은 그 무엇도 아닌 바로 나에게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의지를 강화하는 7가지 규칙. 인간은 강인함과 나약함을 동시에 발휘하지 못한다. 활력에 넘치는 사람이 나약한 모습을 하고 있을 수도 없거니와 병들어 고생하는 사람이 건강한 모습으로 씩씩하게 걸어 다닌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마찬가지로 나약하고 의존심만 가득한 마음으로 강인한 의지를 바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강한 내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선 약점부터 극복해야 한다. 이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명쾌한 논리인가. 의지를 강화하는 방법은 이미 내 손안에 쥐어져 있다. 약한 마음과 반복적인 일상, 이 정도면 강인한 의지를 키워나가야 할 환경과 필요성은 이미 갖춰진 셈이다. 지금부터 의지력 트레이닝을 시작해 보자. 우선 의지를 강화하는 7가지 규칙부터 소개하겠다. 1. 나쁜 습관을 버려라. 2. 좋은 습관을 길러라. 3. 무슨 일이든지 신속하게 착수하라. 4. 집중하라. 5. 규율에 맞게 생활하라. 6. 말과 언어를 컨트롤하라. 7. 마음을 컨트롤하라. 이 7가지 규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면 누구든지 의지력을 높일 수 있으며 목표도 명확히 설정할 수 있다. 나아가 어려움이나 비상사태에 직면해서도 침착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다. 나쁜 습관과 좋은 습관의 규칙. 앞에서 나쁜 습관을 버려라 라고 말을 했지만 이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다들 경험으로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나쁜 습관을 버리려는 지속적인 노력만이 나를 전진하게 하는 힘이다. 강인한 의지를 추구해 나가는 나를 격려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강인한 마음도 생겨나기 때문이다. 이건 나한테 너무 무리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자 하고 첫 번째 규칙부터 무시하면 의지력 트레이닝은 아무런 의미와 효과가 없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눈앞의 이익과 쾌락에 무너져 버린다면 그만큼 마음이 나약한 것이다. 그런 상태에서는 의지를 강화한다거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없다. 나쁜 습관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일상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을 애써 외면하고 굳이 특별하면서도 신비로운 훈련법을 찾아 나선다면 노력은 노력대로 쏟아붓고 효과는 전혀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한 가지 규칙쯤이야 무시해도 상관없겠지 하는 마음 자체가 이미 내 의지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나쁜 습관을 버려라를 잘 소화했다면 둘째 규칙인 좋은 습관을 길러라는 반쯤 성공한 셈이다. 나쁜 습관을 버리면 목적의식이 강화된다. 좋은 습관을 기르면 목적의 방향성을 확실히 할 수 있다. 확고부동한 목적의식으로 목적의 방향성을 확실히 잡으면 의욕적이고 활발한 정신세계에 몰입하게 되고 성숙된 정신은 다음 규칙인 무슨 일이든지 신속하게 착수하라, 집중하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이 정도 수준만 도달하면 다섯째 규칙인 규율에 맞는 생활도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몸과 마음은 하나. 몸은 마음을 거역하지 못하고 항상 마음이 시키는 대로 따른다. 마음이 불순하고 어두우면 병에 걸리거나 몸이 쇠약해지지만 마음이 맑고 순수하면 젊음과 활력이 넘쳐난다. 병과 건강은 환경과 같다. 내면의 마음 상태가 밖으로 나타난 것이다. 병적인 생각은 결국 병을 만들고 격렬한 두려움은 탄환에도 지지 않을 만큼 빠른 속도로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간다. 몸이 아프면 기분까지 나빠진다. 또 기분이 나빠지면 몸이 아파 온다. 이 사실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병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병에 걸리기 쉽다. 불안한 마음은 정상적인 몸의 기능을 어지럽히고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몸은 병 앞에 무방비 상태가 된다. 불순한 생각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마음을 어지럽힌다. 한편 맑고 순수하며 행복한 생각은 활력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몸을 만들어 준다. 인간의 몸은 섬세하고 유연한 장치이며 마음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지금 처지에 불만이 있다면 마음을 바꾸고 성실하게 노력하라. 지금 처지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음을 바꾸고 주어진 임무를 성실하게 처리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장래의 희망을 품고 새로운 가능성이 다가올 때까지 두 눈을 반짝이며 기다려야 한다. 그렇게 하면 언젠가 좋은 기회가 찾아왔을 때 재빨리 붙잡을 수 있다. 지금 어떤 일에 매달리고 있다면 모든 능력을 전부 그것에 쏟아야 한다. 성실하게 일하면서 능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집중해서 발휘하는 비결을 익히면 좋다. 작은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라. 더 큰 일이 기다릴 것이다. 착실하게 앞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음을 항상 확인하라. 그러면 인생에서 태불한 결코 있을 수 없다. 사소한 문제가 불완전의 씨앗이 된다. 완전이란 결점이나 부족한 점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한다. 아주 사소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다루는 것, 그것이 바로 완전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별 의미 없이 흘려보낸 일이 의외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가 있다.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일들 중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진실이거나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일들이 많다. 그런 일들은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아무리 사소한 부분이라도 빠뜨린다면 완전하다고 할 수 없다. 불완전한 일, 불행한 인생 등 완전하다고 할 수 없는 것들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아주 사소한 부분이 빠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세계적으로 위대한 사건도 각 인생의 중대사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작은 일들이 겹치고 쌓여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게 된다. 이 사실만 깨달으면 아무리 크고 위대한 완전함도 사소한 부분들이 쌓이고 겹쳐 이루어진 것임을 이해할 수 있다. 이제 그동안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일들을 다시 돌아보는 기회를 가져보자. 모든 존재의 완전함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기만 하면 주위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완전한가, 불완전한가, 여기서 엄청난 차이가 발생할 뿐 아니라 그 차이가 한 인생을 행복과 불행이라는 극적인 갈림길에 서게 만든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적자생존의 법칙. 사람을 고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완전의 가치를 이해하고 있을지 모른다. 맡은 일에 열심을 다하고 업무의 질을 중시하는 사람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세상에는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일의 가치를 즐기는 사람보다는 적당히 때우는 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요즘 세상에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주의 깊고 근면하게 완벽을 추구하는 것을 특별한 미덕인 양 여기는 풍조가 있다. 그러나 그나마도 사회가 다양하게 변함에 따라 서서히 자취를 감추고 있다. 실업률이 점증하는 환경이기에 직장을 잃으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정신없이 헤매야 하고
아무런 소득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현실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진지함이라곤 전혀 엿보이지 않는 태도로 대충 시간만 때우듯 일하는 사람들은 대체 무엇일까? 적자 생존 법칙은 잔인하고 혹독한 법칙이 아니다.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생존 방식이다. 언제 어디서나 쉽게 확인될 수 있는 보편적 이론인 것이다. 양심이나 정의를 역행하는 행위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결국엔 도태되고 만다. 그것이 공평하고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만약 적자 생존 법칙이 아니라면 이 땅에 양심과 정의가 남아 있을 수 있을까? 불완전하고 나태한 사람은 그가 속한 사회가 공평하고 합리적일수록 그 사회에 수용되기 어려워진다. 결국 그는 거기에서 살아남지 못하게 된다.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앞으로 내가 커서 어떤 일을 하게 되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라. 그러면 내 삶에 근심이나 걱정 따윈 없을 것이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게으르고 나태하단다. 그러므로 내가 완전하고 성실하게 일하면 언젠가는 내가 꼭 누구에게나 필요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인생을 만들어가는 작업. 4가지 기본 원리. 좋은 사고와 생각을 자제로 견고한 마음의 집을 짓듯이 역경과 유혹의 해오리가 몰아쳐도 동요하지 않을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사수하고 도덕적 기준을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공정, 결백, 성실, 배려,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인생을 가꾸어 나가는 도덕적 기본 원칙 4가지다. 이 원리들을 무시한 채 부정과 모략을 일삼고 자기중심적인 행동만 고집한다면 성공과 행복은 얻을 수 없다. 수학적 원리를 무시하면 울타리 하나도 제대로 세울 수 없다. 마찬가지로 원칙들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실패를 겪고 고배를 들게 된다. 물론 성실하지 않은데도 성공을 하고 돈을 긁어 모으는 사람이 있다. 부정과 눈속임으로 밀어붙여서 엄청난 이익을 챙기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돈이 많다고 해서 인생이 안정궤도에 오르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실패한 인생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어딘가에서부터 일이 꼬이면서 결국엔 실패의 쓴맛을 보고 사람들로부터 신용을 잃으며 나쁜 평판이 퍼져나가 애써 모은 재물을 놓치고 만다. 그 무엇보다 두려운 점은 스스로가 자신감을 잃고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 고통을 겪는다는 사실이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전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